네,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이죠. 김수민 아나운서, 서영석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 가을 단풍 베스트 5 명소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그 단풍이 워낙 많이 물들어서 주변에도 이 단풍 물든 곳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두 분은 가을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곳 어떤 곳을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먹거리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도 완연하다 못해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네. 이렇게 찬바람이 싹 불 때는 우리 지역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과메기가 있죠. 과메기죠. 과메기. 예, 이게 마음이 좀 동해져요. 과메기의 계절이 왔구나라는 행복감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소확행이라고 요즘 한창 유행이긴 한데, 네. 이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붕어빵 2,000원어치, 뭐 어묵 3,000원어치, 네. 이런 좀 따뜻하고 훈훈한 계절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씩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수민 씨는 예. 어때요? 맞아요. 예. 저도 사실 어제 뭐 붕어빵 먹었고요. 예. 오뎅 먹었고요. 그래서 부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약간 좀 느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먹는 걸로도 계절을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가을이 왔다는 게 이것만으로도 네.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또 전국적으로 뒤덮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좀 비가 와서 누그러지긴 했는데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가을이 왔구나, 또 쪼는 겨울이 또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환절기, 또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런 날씨에는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호흡기 질환도 그렇고요. 또 이 건강 관리, 운동을 좀 평소에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워질수록 이 안방에서 나가는 거, 따뜻한 방에서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운동을 하는 게 귀찮아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운동하기잖아요. 네. 예, 그냥 전기장판 딱 틀어놓고 보일러 그렇죠. 딱 예. 틀어놓고 방에 딱 누워있고 싶은데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하고는 싶은데 가장 잘 안 되는 거,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거,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운동 예. 좀 해요, 수민 씨는? 저는 당연히 하죠.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요. 매 주마다 합니다. 어제 거짓말을 참 못하겠네요. 안 한 느낌인데. 저기 예. 어떻게- 수민 아나운서는 물으면 다 잘해요. 예. 맞- 또 평상시 또 운동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요? 그쵸? 네, 여기 증인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두 분처럼 운동하러 가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요. 네. 저희 동네 발견에서 첫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배워서 넣어준다 코너인데요. 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또 다양한 취미들을요. 대신남 이시영 씨가 꼼꼼하게 배워서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김시영 씨죠? 김시영 예, 씨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 이시영이라고 예. 했나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김시영 씨가. 성을 갑자기 바꾸셨네요. 네, 대신남 김시영 씨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홈 트레이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붕어빵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비몽사몽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운동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총 2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홈트레이닝 2편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바로 1편입니다. 우리 김시영 리포터와 함께 특별한 게스트가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네.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불 속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화면으로 지금 만나보시죠. 네.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어도 늘 망설이는 분들, 뭔가 배우고 싶어도 용기 안 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꼼꼼히 배워서 가르쳐드리는 대신남, 배워서 넣어준다 김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오늘 특별한 1일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포항 MBC의 가장 아름다울 뻔, 너무너무 예쁠 뻔한 우리 김정진 아나운서를 모시겠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진입니다. 오늘 또 이 대신남과 일일 파트너 대신녀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그 스튜디오에서의 네. 모습만 보시다가 진짜 이렇게 야외 나오고 이렇게 자연감을 받으시니까 진짜 더 아름다우신 것 진짜 같습니다. 네, 햇빛이랑 단풍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네요. 지금 야외 와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운동, 헬스를 배워볼까. 헬스.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헬스를 그럼 뭐 배울까. 여기서 하는 건가요? 헬스를? 어떻게 아니요, 하는 여기서는 네. 힘들고요. 저희를 또 오늘 자상하게 좀 멋지게 가르쳐 주실 정말 멋진 트레이너분이 멋진 트레이너분이 또. 정말 멋진 트레이너분, 멋진 트레이너분이 기다리고 그러면 뭐 가봐야 되겠죠? 네, 구호 외치고 외쳐야죠. 기분 좋게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나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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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집에서 즐기는 운동 홈트레이닝. 지금부터 꼼꼼하게 배워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배워서 넣어준다 두 번째 편. 예, 홈트레이닝. 예, 집에서 배울 수 있는 운동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또 일단 헬스장에 왔습니다. 사연자분 어디 계시죠? 지금 제가 눈을 계속 찾고 있어요.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여기 좀 없어. 안 알겠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남자분들 네. 솔직히 이렇게 쫙 몸 좋으신 분 보면은 멋지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보시는 저는 어깨, 넓은 어깨? 태평양 같은 그런 네, 어깨요. 쏙 안길 수 있는 넓은 어깨. 넓은 어깨. 아, 그리고 또 뭐. 허벅지? 죄송합니다. 진심이 이렇게. 아니. 힘의 원천은 모든 힘의 그쵸. 원천은 허벅지에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광 최고의 트레이너 장년 선생님 모십니다. 근데 아까랑 리액션이 너무 다른 아니,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똑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일부러 조금 가시하고 싶어서 이런 붙는 옷을 입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세트 유니폼입니다. 아, 세다 유니폼 맞습니다. 저도 오늘 좀 최대한 넓어 보여요. 박시한 거. 어떤 말씀이세요? 체격이 좋으셔가지고 운동하시면 금방 먹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좀 앉아주시고. 오, 그래도 있어요. 있어. 네. 그리고 우리 정진 씨는 나왔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솔직해지지 말아주세요. 네, 정민 씨는 조금 근력 운동을 좀 근력 운동을 좀 해야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집에 가서 일단 트레이닝을 배우기 전에 저희가 여기 가서 정진 씨도 오고 저도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테스트를 받으려고 중요하죠. 여기 왔습니다. 네, 오늘 하실 거는 총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하시는 운동은 이제 점프 스쿼트라고 이제 심폐 지구력과 이제 근 지구력을 같이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그리고 하나는 이제 푸시업을 하실 건데 이 푸시업은 이제 근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두 가지. 네.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점프 스쿼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체력 테스트를 위한 첫 번째 운동은 점프 스쿼트. 먼저 점핑보드 위에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린 후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되게 앉습니다. 그런 다음 수직으로 높게 점프한 뒤 원래 자세로 돌아오면 되는데요. 이때 발바닥 중심을 뒤꿈치 쪽에 두어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점프할 때는 상체의 힘을 과하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착지 시에는 무릎이 양쪽 발가락 끝을 넘지 않아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수정 씨부터 먼저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점프 스쿼트. 네, 점프 스쿼트입니다. 예, 아랫배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랫배 빼는 예, 아랫배 뱃살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말이죠, 이게. 자, 아유, 다섯 개습니다. 5개를 넘기셔야죠. 연속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연속으로 올려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무효로 치겠습니다. 네? 몸풀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속도가 다르잖아요.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알려주시면 예, 될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 이 이렇게 정도? 예, 호흡이 원활하게 이룰 정도의 속도. 이 정도? 예, 내려갈 올라올 때 숨을 내쉬고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갈 때 그렇죠. 내려갈 때는 호흡을. 그렇죠. 이거를 너무 이제 호흡을 너무 심하게 입으로 내뱉으시면은 네. 이 운동하는 도중에 굉장히 현기증이 날 수도 있고, 예, 숨이 너무 궁금해서 가빠요.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뭐 힘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한다. 아홉, 열. 오. 하나, 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어요. 잘할 수 있어. 진짜 예, 잘할 수 있는데. 잘한다.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데.
정신 씨가 제 차례인가요? 너무 하고 싶어 하시고 아유, 더 하셔도 되는데.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차례인가요? 예. 다음은 이제 예, 정진 씨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스케이트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잘하실 것 같은데. 김연아 씨. 네. 김연아 씨하고 동기. 아, 그렇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시작!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열 잘해줬습니다. 하나, 둘, 자, 숫자 셉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도 힘들어진다. 성공! 놀랍습니까? 예, 잘하시는데요. 정말 너무 숨이 찹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네, 정말. 저도 성공. 굉장히 놀랐어요. 평소 운동 진짜 자주 하시는가 봐요. 자주는 많이 못해요. 못하는데, 이렇게 예전에 이제 좀 했던 게, 스물스물 이렇게 살아 올라오는 게 아닌가. 네. 자, 일단은 근지구력 네. 어느 정도 좀 테스트 지금 되셨죠? 예, 테스트 네. 됐습니다. 두 번째 기초 체력.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푸시업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푸시업을 하나도 못해요.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여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미역 푸시업을 한번 하실 거고요. 시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 엎드려서 바로 FM으로. 무릎을 핀 다음에 네. 예, 그쵸. 푸시업을 한번 정석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번째 네, 맞습니다. 근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체력 테스트를 위한 두 번째 운동은 팔굽혀펴기. 먼저 복근에 최대한 힘을 주시고 허리를 과하게 구부려서 아치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팔을 굽힐 때는 어깨를 너무 움츠리지 말고 팔꿈치는 최대한 몸통 안으로 붙여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 네, 좀 기본적으로 좀 하는데 진짜 어깨에 염자가 있어요. 아, 예. 50견이 있으셔가지고. 파이팅! 시작. 하나, 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을 좀 풀어줘야 되는 중간에. 몸풀기 네네. 자세 좋잖아요. 굉장히 유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백단서 한번 10개 했죠 지금? 10개 있습니다. 10개 했죠. 3개가 플러스 되지 않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여덟, 아홉, 그만. 와. 아픈데 수고하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좀 못 잤어요. 네. 근력 테스트. 네, 이렇게 아까 네, 무릎을 구부리시고요. 무릎을 굽히고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손 모양이 너무 안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네. 관절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팔을 좀 더 앞으로 뻗어주세요. 네. 지금 이 자세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몸이 떨리고 있다는 느낌이. 배 힘을 꽉 주십니다. 배 힘을. 네. 배 힘 풀리지 않게. 팔꿈치를, 자, 이 팔꿈치가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안쪽으로. 너무 안쪽으로 가주세요. 야, 하나도 못 둘. 했는데. 둘, 저 잘하시네요.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자, 열. 5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5개만. 하나, 둘, 셋, 셋, 넷. 넷, 아이고. 다섯, 그만. 잘했어. 좀 쓰러져도 되나요? 짠해야죠. 짠. 성공. 대단하십니다. 포항 MBC 뻔 아나운서거든요. 네, 운동 못할 뻔했는데. 뻔했는데, 네. 앞으로 이 뻔을 좀 빼주세요. 아름다울 뻔, 좀 뻔 좀 빼주세요. 아니 좀 이렇게 보셨는데 네.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저희 첫 번째 했던 네. 근지구력과 네. 심폐지구력 테스트 네. 시영 씨가 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오. 네, 이게. 자세도 완벽하시고 와, 네. 아, 네,
아직 몸이 상하진 않았다.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두 번째 이제 근력 테스트 푸시업은 저희 정진 씨 와.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근력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셔서 저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동작을 그래도 훌륭하게 잘 수행하신 것 같아요.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점프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 남자의 경우 하일 경우에는 이제 50개, 50개 미만. 예. 그리고 중일 경우에는 75개, 상일 경우에는 100개, 예. 이렇게 완료가 되시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하가 30개, 그다음에 이제 중이 55개, 네네. 그리고 상이 80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됩니다. 푸시업일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은 20개, 20개. 예, 20개. 여성분은 이제 10개. 10개. 아. 그렇죠. 근데 굉장히 15개를 하시죠. 네. 더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무릎을 이렇게 펴고 할 거랬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집으로 떠나봐야겠죠? 집으로 이동해서 홈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기초 체력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홈 트레이닝을 대신 배워볼 시간 커밍 순. 배워서 넣어준다 2편도 기대해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홈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이제 김시영 리포터와 김정진 아나운서 이제 기초 체력을 점검을 해봤는데 두 분 다 뭐 다들 잘 하시는데 이제 근력이 약간 이제 부족해서 좀 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니까요. 네. 상중하 중에 중이 좀 안 되는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정진 씨가 스케이트 선수였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맞나요? 네, 그 알고 보니까 쇼트트랙 네, 왕년에 했던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자세가 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시영 씨보다는. 네. 쇼트트랙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스케이트를 쇼트 짧게 한 거 아니에요? 약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조금 했죠. 네. 근데 스케이트가 사실 하체 단련에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리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아주 좋은데 이제 상체는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김정진 아나운서가 팔굽혀펴기를 좀 머뭇머뭇했는데 네. 웬만큼 또 하시더라고요.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 이제 잘하는데. 네. 네. 김정진 아나운서도 잘하죠. 예. 네.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수민 씨는? 저 사실 쌤 안녕하세요. 저희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장현 트레이너 쌤이 제 PT 선생님이신데 아마 선생님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예. 팔굽혀펴기도 하고요. 네. 아마 제가 애제자인데 왜 저를 안 부르시고 왜 정진 씨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워낙 잘하니까 조금 네, 좀 양보하는 식? 네. 아무튼 이제 이 본격적인 홈 트레이닝은 그러면 이제 다음 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TV를 보시면서 아마 체크해 주셨던 분들이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다음 네. 주에는요, 이제 본격적인 홈 트레이닝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도요, 집에 있는 이 손쉬운 물건을 이용해서 활용한 운동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생생한 소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동네 발견 서영석 씨가 바다 핫플레이스를 다녀오셨어요? 제가 다녀오셨어요? 이번에는 네. 다녀왔는데요. 요즘 포항하면 전국적으로 난리인 것이 바로 바다예요. 네. 포항이 해안 트레킹 코스도 있고요. 그리고 서핑의 성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소개해드렸죠. 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요 손맛을 딱 느낄 수 있는 바로 선상 낚시 체험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근데 바다 낚시는 정말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술도 필요하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네. 전문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만 선상 낚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초보자들도요, 얼마든지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굉장히 액티브하고 재밌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다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 초보 낚시꾼도 양손 무겁게 돌아올 수 있는 황금 어장이 있다. 무겁다. 가을 바다의 낭만과 참맛을 직접 낚아올리는 순간 당신도 도시어부. 가을 바다를 100% 즐기는 방법. 포항을 여행하는 색다른 방법. 바다 낚시 체험을 떠나볼까요? 요즘 매일같이 북적북적한다는 그곳. 바다 낚시 핫플레이스로 초대합니다.
밤인지 새벽인지 알 수 없는 컴컴한 시간. 바다 낚시 체험을 함께 떠날 오늘의 도시어부 도전자는 누구? 요즘 뭐 낚시의 메카, 선상 낚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바로 이곳 포항 영일만항인데요. 현재 스코어 바로 보자 6시 3분이고요. 동은 아직 트지 않았습니다. 초보 낚시꾼이 어떻게 낚시를 배우는지, 뭐가 이렇게 재밌어서 다들 낚시를 하는지 오늘 제가 제대로 알아볼게요. 핫플레이스는 맞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손만 낚으러. 춥다. 초보 낚시꾼 영석씨, 바다의 참맛을 즐기기 위해 이른 새벽 어둠과 추위를 뚫고 영일만하게 도착했습니다. 바다 낚시를 즐기기 위해 평일 새벽부터 많이들 모였죠. 오늘 삼치 낚시를 할 건데 요 바늘 보면 되게 날카로워요. 바늘이 삼치 이빨도 되게 날카롭고요. 낚시할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옆 사람들하고 신호 잘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낚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석씨의 도전 종목은 삼치 루어 낚시. 저기 삼치. 네네. 요즘 철인가요? 어때요? 삼치 요새 삼치는 한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서 이제 최철이죠 이제. 오, 그래요. 아니 뭐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낚시하러 오시고 삼치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잡혀요 그러면? 오늘은 또 나가봐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고기가 엄청 많이 나왔죠. 보시면 요런 쿨러 엄청 잘 나올 때는 요런 쿨러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복장부터가 이미 저는 벌써 낚시인 민간인입니다. 예. 이런 초보들도 할 수 있나요? 초보들도 물론 이제 간단하게 간섭 받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초보들도 손쉽게 이제 삼치를 다 낚아낼 수 있습니다. 듬직한 선장님의 말만 믿고 초보 낚시꾼 영석씨도 부푼 기대를 안고 바다로 출발. 선장님만 알고 있는 삼치 황금 어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매력이 있길래 새벽잠을 설치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일단은 고기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작은 잔챙이보다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광어나 삼치 같은 큰 어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즈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낚시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메카네, 그죠? 그렇죠. 드디어 선장님이 선택한 포인트에 도착. 하나 둘 낚싯대를 바다에 던져놓고 입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정말로 큼직한 삼치를 낚을 수 있는 걸까요? 히트! 똑바로 히트! 우와, 대단한데요? 정말로 큼직한 물고기들이 하나둘 쉴 새 없이 낚여 올라옵니다. 낚시는 기다림이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포항에선 아닙니다. 낚아 올리기 바쁜 팔운동에 가깝죠. 왔노라 던졌노라 잡았노라 이것이 뭡니까? 이게 더 유명한 삼치입니다. 삼치. 예. 손맛이 어때요? 손맛은 그야말로 짤짤하죠. 어떤 기분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저희는 뭐라 그럴까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거고. 첫사랑을 만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첫사랑에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죠. 성공하셨구나. 야, 이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낚시하는 기분이 사실 저는 아직은 좀 춥거든요. 그거 좀 마냥 좋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붕뜨갖고 낚시를 하니까 추운 거 이런 거 다 잊혀지죠. 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무슨 맛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낚시는? 눈맛, 손맛이죠. 예. 이 정도 황금 어장이라면 초보 낚시꾼 영석씨도 낚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눈맛, 손맛이라는 거 직접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초보 낚시꾼 영석씨의 삼치 낚시 도전기가 시작됐습니다. 배울 수 있겠죠? 당연히 배울 수 있죠. 예, 이게 뭐 초보자들이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낚싯대를 잡기 전부터 뭔가 좀 준수해야 되는 수칙이나 규칙 같은 게 좀 있어요? 루어 낚시할 때 보면 바늘이 되게 날카롭고 크니까 요 바늘만 항상 주의해가지고 낚시하시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본인도? 네네, 본인하고 옆에서 날라오는 것도 항상 주시하고 이렇게 낚시하시면 뭐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게 던지면 돼요? 네, 던져도 되고 바로 밑에 깔아앉혀도 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열심히 감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삼치는 그 물고기 중에 동체 시력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체 시력이 빠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감아줘야지 얘네가 따라오면서 이게
진짜 물고기인지 판별을 못하고 순간적으로 딱 무는 거거든요. 아, 찌가 아무리 빨라도 냅다 와서 그냥 그렇죠. 물어버리는구나. 배운 대로 미끼를 던지고 열심히 감아보는 영석 씨.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들은 던지기 무섭게 올라오던 삼치가 자취를 감췄다? 니네 혹시 초보 낚시꾼 알아보는 거니? 그런데 잠시 후 재민 씨 왔구나. 재민 씨, 재민 씨 어디 있어? 재민 씨 여기. 재민 씨, 재민 씨 일로 와 빨리 와. 어디 있어? 재민 씨 여기. 재민 씨. 오 재민 씨. 재민 씨. 와. 올리고 오헤이. 우와. 야. 야, 이 새끼야! 그치. 감독님 이름 불러가지고 다 오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민, 이게 따라오다가 재민 씨 하잖아요. 재민 씨. 아, 나 미치겠네. 계속되는 초보 낚시꾼의 도전에 삼치도 감동한 탓일까요? 아니면 재민 씨 이름을 그만 불러서일까요? 드디어 영석 씨도 하나 둘 삼치를 낚아 올립니다. 땡기다 놨다가 탁 잡는 재미가 썰썰합니다. 이야, 솔직히 저는 기대 안 했거든요. 초보자한테도 잡혀주네요. 그렇죠. 초보자도 손쉽게 이제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그냥 몸만 오셔서 간단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낚시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낚시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법, 낚시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법 궁금하시죠? 그것도 한번 잠깐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바다 낚시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 낚시꾼을 위한 꿀팁! 삼치 낚시에는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선상에서 삼치를 잡는다. 네. 어떤 물건들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 우리 동해권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삼치 루어 낚시입니다. 삼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칠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낚싯대도 좀 강하게 쓰는 게 좋죠. 길이는 한 6피트, 7피트 정도 파핑대를 많이 씁니다. 파핑은 이렇게 펌핑을 하는 낚싯대거든요. 그리고 릴은 기존 쓰는 3,000번, 4,000번, 5,000번 거의 살 수 있고 미끼가 중요한데 미끼는 메탈 종류를 많이 씁니다. 60에서 한 80g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낚시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 낚시에 푹 빠진 사람들. 아름다운 동해바다의 풍경은 덤이고요. 짜릿한 손맛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겠죠.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을 했지만은요,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아이고 피곤해 하던 것이 오고 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즐거움이 많이 남네요. 11월까지는 삼치를 즐기실 수 있고요, 12월부터는 볼락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손맛을 느끼고 싶다 하신다면은 올겨울 포항으로 오세요. 포항 동해바다 황금어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행의 즐거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바다 낚시.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항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네, 가을바다에서 즐기는 삼치 루어 낚시를 소개해드렸는데 잘 만나봤고요. 많이 잡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잡혀요. 네. 초보자들이 즐기기 쉽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낚싯대나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또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 던지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삼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낚는 기분이 당기는 기분이요. 요거 쏠쏠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삼치가 커서 낚시하는 또 재미도 있지만은 또 큰 만큼 또 두툼해서 회로 먹기도 좋고 구워서 먹기에도 참 좋은 게 이제 삼치인데 바다에서 바로 잡은 그 싱싱한 삼치 한번 먹으러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삼치회 보면서 삼치회 먹을 수 있다면 네. 아, 저길 제가 갔었어야 됐는데 아우 선배님한테 네. 제가 양보를 해서 막 이랬다. 김수민 아쉬움이 아나운서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참 다음 바다 낚시는 열심히, 제가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네,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이 달랐어요? 저는 이제 바다 낚시하면 사실 이 세월을 낚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실 여유 거라고 있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했죠. 예. 네, 아니 막상 보니까 재밌지 하면서 아주 감으시는데 바쁘시더라고요. 화면을 보는 내내 제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요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확실히 낚시하면 좀 정적이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동적입니다. 네. 액티브하고요. 무엇보다 잘 잡히니까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2월부터는 또 볼락 낚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서영석 씨하고 김수면 아나운서가 방송을 뭐 떠나서 한번 두 분이서 한번 다녀오세요. 예. 같이 가야죠. 카메라 선생님. 없이. 예, 같이 가야죠, 알죠. 됐습니다. 네. 예. 자, 낚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12월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에 방송으로 소개가 됐던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 현장 점검을 통해 집수리가 시급했던 4곳을 선정했는데요. 약 3개월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새 집이 공개되던 날. 하나, 둘, 셋. 기분 좋은 준공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포항으로 시집온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 희망 나눔 사절단이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 동행에는 특별히 남편과 아이까지 총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6시간 정도. 6시간 나이지 어떻게 6시간이냐? 6시간이 지금 그럴 때 9시간 걸렸는데. 아니 지금 길이가 좋아서 6시간인 거예요. 그건 다행이고. 엄마 아빠 동생하고 되게 많이 보고 싶어요. 2년 넘어요. 넘어. 진짜 보고 싶겠다. 많이 보고 싶어요. 지난 7월 희망 나눔 사절단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을 고쳐주기 위해 사전 답사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친정집을 지어줄 수 있는 집을 선정해놨다. 지금까지 3개월을 거쳐가지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친정집의 관련자들하고 같이 가서 준공식을 하러 갑니다. 친정집이 완성됐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총출동한 김문주 씨네 가족. 갈 길이 먼 만큼 서둘러 차에 오르는데요. 기분 좋게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차 안이 시끄럽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죠? 문 열고 싶다 진짜. 날씨가 더워서 문도 못 열지 그지? 야 냄새 나잖아. 베트남 두리안이요. 예? 두리안이요. 굳이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두리안을 드셔야 됩니까? 시작도 없이. 세명이 있잖아. 좋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뽀뽀 안 하는 거예요? 뭐하지? 오랜만에 나선 친정집 나들이에 문주 씨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차로 이동한 지 6시간째. 해가 지고 나서야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집 냄새가 폴폴. 입구부터가 몰라보게 달라졌죠? 예전에는 비가 오면 바닥이 침수되던 집, 화장실도 열악해 사람이 살기에는 비위생적이었는데요. 부엌이었고, 네. 부엌이었고, 여기가 처제가 잤어요. 여기에. 예? 여기 처제가 잤어. 마루 해가지고 처제 자고. 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다음에 도마뱀이 많았어. 도마뱀 많았지. 그랬던 집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로 이렇게 깔끔한 새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아이들도 집 구경에 나섰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바로 이곳 화장실. 이제 변기도 깨끗해졌고 화장실 예쁜 것 같아요. 이거도 예쁜 것 같아요. Thì mẹ cũng rất là cảm ơn của ban đội từ thiện của ở Hàn Quốc. Mấy chú mấy anh ở Hàn Quốc là cất cho mẹ được cái nhà che nắng che mưa, mẹ rất là cảm ơn nhiều. Mẹ rất là quý trọng là 한국. 새 집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는 딸 문주 씨. 화장실도 깨끗하고 뭐 방에는 또 깨끗하고 지금은 좋아요. 새 집에서 먹는 맛있는 저녁 한상. 오랜만에 온 딸과 사위를 위해 친정엄마가 실력 발휘를 좀 했다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던 베트남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준공식 준비를 위해 희망나눔 사절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처음에 김문주 씨 집에 가가지고 준공식을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센터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 둘, 셋. 2016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 올해는 김문주 시내를 포함해 총 4가구의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동안 카팅 돼야 되나 잘라야 되잖아. Anh cái đó sợ anh 저거. Cái chỗ cái cột sắt đây đây. 아, 전기 부분이라든가 빈 부분이라든가 마당 부분이 아직 좀 미숙돼 완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잘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끝까지 이제 예. 마지막까지. 그럼 앞으로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체킹하실 거예요? 계속 끝까지 볼 겁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포항시 새마을회와 결혼 이주 다문화 가족,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해 주었답니다. 준공식 행사를 마친 희망나눔 사절단이 걸음을 옮기는데요. 바로 지난해 조직된 안짱 현지 새마을회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목재를 5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50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5,500만 동을 들여가지고 다리를 수리했고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줬어요. 포항시 새마을회는 친정집 지어주기 외에도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현지의 새마을회 조직을 창설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안짱 현지 새마을 조직을 방문해 교량 가설공사 등 새마을 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Tạm thời trước mắt cái số tiền mà chúng tôi được nhận ở đây thì cái trước mắt là giúp cho những cái người đang đau ốm bệnh hoạn hoặc giả là cái nhà tình thương, bởi vì đó là những gì điều đó là cái vấn đề là chữa cháy là cần thiết, thì chúng tôi sẽ là tận dụng cái số tiền này để mà đưa vào cái vấn đề đó. 희망나눔 사절단의 베트남 일정 마지막은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됐던 바로 누엔테 김후엔 씨 친정집입니다. 타이로가 안 깔려 있네. 구멍이 숭숭 뚫려서 비가 새겠어요. 비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아슬아슬해 보였던 낡은 집. 이곳에 90세 노모가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가 이제 90세 묵은 할머니도 계시고 가족이 6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 사는 걸 갖다가 비 오면 비가 천장에 많이 새고 막 행필없는 집을 우리가 선정해서 저쪽에서 지었어요. 마치 창고 같았던 낡은 집이 이렇게 화사하게 변신했습니다. 안락한 분위기의 방과 깨끗한 주방까지 행복 가득한 러브하우스가 지어졌네요. Tôi cũng già quá mà mới được cái nhà là cảm ơn dữ lắm đó mấy cậu thôi. Thì cái nhờ mà mấy cậu mới cho chứ không biết làm sao mà cất được cái nhà mà 18-90 tuổi rồi mà không được cái nhà. Thấy là chết rồi thôi chứ không có làm gì có nữa. Dạ cảm ơn dữ lắm. Tôi về Việt Nam, đến Việt Nam gặp mẹ rất là vui mừng.
cũng lâu lắm rồi không có được về Việt Nam. Lần này nhờ hội của Ma Sê Rưng rồi gặp mẹ rất là mừng. Nhớ mẹ nhiều lắm, thương mẹ nhiều lắm. 공사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이들의 나눔으로 새로운 행복을 찾은 사람들. 우리가 위엔띠앙 후엔집부터 네 집을 이렇게 원래 들려봤는데 엄청 기도자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뿌듯하고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아들, 딸 잘 놓고 건전한 포항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를 통해 포항으로 시집온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며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네, 지난 7월 19일에 동네 발견을 통해서 한 차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포항으로 시집을 온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을 새로 이제 고쳐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준공식 현장이었는데 다들 그 내일처럼 참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흐뭇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네. 영상 보시면서 훈훈하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사전에 한번 갔었을 때 보니까 집이 정말 열악하다 못해 여기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말끔하게 고쳐진 집을 보니까요. 이제 좀 이 안에서 좀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훈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올해도 이렇게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또 집도 고쳤겠다. 이 집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요. 행복하게 한국 생활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시작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상식이나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MBC는 올해도 3일 문화대상과 경북 학생 댄스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죠. 네, 먼저 3일 문화대상은요. 사회봉사, 환경,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찾아 매년 시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훌륭한 개인이나 단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실 분들은요. 내일까지 포항 MBC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재능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마련된 경북 학생 댄스 경연대회도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중고등학생이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12월 14일까지 포항 MBC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주시가 고교 평준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평균 8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학부모들의 찬성률이 87%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경주의 사교육비는요. 월 평균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경북에서도 최고라고 합니다. 고입 준비를 위해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에너지를 쓰는 동안 다른 지역의 아이들에 비해 고생은 더하고 효과는 더 낮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네, 고교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고 또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고교 입시의 경쟁 완화로 학생들과 부모들의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고교 평준화의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잘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주 방패장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해수가 섞인 지하수에 부식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지난 2016년에는 해수의 염소 성분으로 배수 펌프가 부식돼 전면 교체하는 일도 있었죠. 네, 한편 월성 원전은요. 인근의 활성 단층과 함께 산사태 취약 지역이 12곳이나 있어서 안전이 염려된다고 합니다. 특히 환경단체에서는요. 산사태로 송전 철탑이 무너질 경우 원전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월성 원전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 안전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는데요. 방패장과 월성 원전 모두 자연재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경주에는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도 있고 또 원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경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또 우리나라 전체에 많은 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사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그 국민들이 이런 그 사고에 대한 그 염려 또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관심을 또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진도 그렇고 산사태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 사실 걱정이기도 한데 네.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시설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이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받아들여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안전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발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의 발견 많은 분들이 나만의 가을 명소를 보내주셨습니다. 명품님께서는요, 내장산에 다녀오셨네요. 네, 가을의 대명사 내장산 단풍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요일도 고올 테니까 꼭 다녀오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곳으로 단풍놀이 꼭 가보고 싶네요. 단풍 구경도 좋지만요, 가을 남자인 저는 여기도 끌립니다. 이순화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멋지죠. 이곳은 바로 가을 억새가 멋진 경남 황매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와. 강병호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재락 시민기자가 추천해준 영덕의 메타세콰이어 숲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방송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영덕으로 낚시를 가던 길에 잠시 들렸는데요. 울창한 나무숲 사이로 펼쳐지는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이제 방송으로도 알려졌으니 더욱 유명한 명소가 될 것 같네요 라고 하셨네요. 사진 감사합니다. 네, 동네 발견에서 소개해드린 스포츠 클라이밍 스피드 종목 유망주, 경주의 전하람군 기억하시죠? 좋은 소식이 또 도착했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열린 2018 아시아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서 스피드 부문 은메달을 땄다고 하네요. 네, 이번 대회 기록은 지난 세계 청소년 대회보다 더 나은 6.72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 전하람군 정말 축하합니다. 네, 이번 경기는요, 전하람군이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진 중국 선수를 만나서 좀 긴장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엄청난 속도로 이겨낸 것 같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전해드린 동네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 만났던 분들의 뒷이야기까지 꼼꼼히 전해드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자세하게 후일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전하람군이요, 이 국가대표가 되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저는 정말 누나의 마음으로서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네 발견이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청자의 발견입니다. 더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맛집이 있을 거고요, 멋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맛집들, 멋집들, 좋은 장소들이 있다면요,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동네 발견 홈페이지, SNS 그리고 카톡창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진은 3장 이상 넉넉하게 보내주시고요. 동영상은 1분 이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많은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